안녕하세요. 노인인생 채널에 오신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정정하신가요?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올해로 92세, 아직도 현역 의사로 활동하고 있죠.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항상 묻습니다. 어떻게 건강하냐고, 건강 비결 알려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제가 실천해온 장수 비결과 노후에 꼭 필요한 건강관리법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희망적인 채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거를 회상하십니다. 1930년대에 태어난 제가 21세기까지 살아남아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전쟁, 가난, 질병이 우리 일상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50대, 60대를 넘기지 못했지만 저는 지금 이 나이에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진료를 보고 의학 논문도 읽고 젊은 의사들에게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제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어떤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한 원칙들을 평생 지켜온 결과랍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 92년 동안 저는 거의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났습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6시에 기상하는 습관이 제 몸의 시계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적절한 운동. 저는 20대부터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최소 5,000보는 걷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사. 제 식사 원칙은 간단합니다. 조금 먹되 다양하게. 저는 한 끼에 절대 배부르게 먹지 않습니다. 항상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만 먹고 식탁을 떠납니다. 특히 채소와 생선을 많이 섭취하고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테이블에 놓인 간단한 한식 반찬들을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제 식탁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된장국, 생선 한 토막, 계절 채소 몇 가지, 현미밥 조금. 이것이 제 92년 인생을 지탱해준 연료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정신 건강 관리가 육체적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정신 건강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스트레스 관리가 어쩌면 어떤 약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학습. 제 진료실 책상 위에는 항상 새로운 의학 저널이 쌓여 있습니다. 92세에도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이 치매와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는 오래된 책들과 새 의학 책들이 있는데 낡은 책들은 제가 의대생이었을 때부터 모아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새 책은 지난주에 받은 것들이죠. 92년 동안 의학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치료법들이 지금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 노인들도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여섯째, 사회적 관계 유지. 외로움은 노인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친구들과 만납니다. 바둑을 두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차 한 잔을 마시며 세상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납니다. 의사 선생님은 오래된 흑백 사진을 가리키며 친구들 중 절반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고 남아있는 친구들은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목적이식.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환자들을 돕는 일입니다. 비록 예전처럼 많은 환자를 보지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2~3번 몇 시간씩 진료를 보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목적을 찾으세요.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료실에서 환자와 대화하면서 선생님, 제가 오늘 진료를 받으러 오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선생님만큼 저를 잘 아는 의사가 없어서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제 나이 92세에도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세요. 그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여덟째, 자연과의 교감.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제 작은 정원에서 약초를 키우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책로를 걷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가꾸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심신에 놀라운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작은 흙 한 줌 속에는 수십억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했지만 저는 여전히 자연의 힘을 존중합니다. 약초로 만든 차를 마시고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고 흙을 만지며 식물을 가꾸는 것이 제 건강 비결 중 하나입니다. 아홉째, 적절한 의료 관리. 의사인 저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방이 중요합니다.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나 과도한 약물 복용도 경계해야 합니다. 약통들을 가리키며 많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합니다. 그러나 약이 많을수록 부작용의 위험도 커집니다. 저는 의사로서 항상 최소한의 약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여러분도 의사와 상담하여 꼭 필요한 약만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째, 습관의 힘. 좋은 습관은 일생의 보물입니다. 나쁜 습관은 천천히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저는 20대에 잠시 담배를 피웠지만 30대 초반에 끊었습니다. 그것이 제 폐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술은 한두 잔 정도로 제한했고 식후에는 항상 15분간 가벼운 산책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오래된 일기장을 펼치더니 이 일기는 제가 35세 때부터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60년 가까이 매일 밤 짧게나마 일기를 쓰는 습관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은 자기 성찰과 마음의 정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80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고 85세에는 SNS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손자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최신 의학 정보도 찾아봅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11째, 유연성. 육체적 유연성과 정신적 유연성 모두 중요합니다.
저는 40년 넘게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근육과 관절이 유연해야 넘어져도 골절 위험이 줄어듭니다. 노인의 골절은 종종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범 보이시며 이렇게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몇 년이고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적 유연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제가 의대를 다닐 때와 지금의 의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평생 새로운 지식에 적응해 왔습니다.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순간 우리는 늙어버립니다. 병원 의사실에서 젊은 의사들과 회의를 할 때, 선배님, 이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젊은 의사들이 아직도 제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 그리고 저 역시 그들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대 간 소통의 아름다움입니다. 12째, 감사하는 마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저는 감사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 주변의 모든 것, 가족, 친구, 환자, 심지어 저를 괴롭히는 관절염까지도에 감사합니다. 관절염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의사 선생님은 창가에 앉아 일출을 바라보며 노년기에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건강, 독립성. 하지만 동시에 깊은 지혜와 평온함을 얻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13째, 적절한 수면. 수면은 젊었을 때보다 노년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노화로 인해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매일 밤 7시간의 수면을 목표로 합니다. 침실 주변에는 매우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TV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는 없애고 잠들기 전 2시간 동안은 블루라이트를 차단합니다. 가벼운 책 읽기,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음악이 제 수면 의식입니다. 이런 루틴이 뇌에 이제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14째, 적극적인 건강관리. 문제가 생긴 후 치료하는 것보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60대부터 뼈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해 왔습니다. 15째, 긍정적인 사고방식. 저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환자들이 더 빨리 회복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오래된 환자 차트를 가리켰습니다. 이 차트의 환자는 30년 전 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6개월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지만 그는 놀라운 긍정성으로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죠. 저는 그때 마음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16째, 유머 감각.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웃음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요. 오래된 코미디 책과 만화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모아온 유머 서적들입니다. 하루가 힘들 때면 이 책들을 펼쳐봅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는 날도 있지만 적어도 미소 짓는 연습은 합니다. 웃는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지만 그 주름은 아름다운 인생의 흔적입니다. 얼굴에 주름들이 많지만 이 주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요. 슬픔의 주름도, 기쁨의 주름도, 걱정의 주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주름은 웃음의 주름입니다. 여러분도 웃음의 주름을 많이 만드세요. 17째, 적응력.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저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디지털 혁명까지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진료실의 오래된 청진기부터 최신 디지털 의료기기까지 나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는 이 단순한 청진기가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복잡한 디지털 기기들이 의료 현장을 지배하고 있죠.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뒤처지게 됩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18째, 자신만의 공간.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이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창밖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런 고요한 시간이 제 영혼을 치유합니다. 19째, 몸과 마음의 균형. 동양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몸과 마음의 균형을 강조해왔습니다. 저는 서양의학을 공부했지만 동양의학의 지혜도 존중합니다. 20째, 행복한 기억 만들기. 노년기에는 과거의 기억이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저는 일생 동안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가족 사진첩을 펼치며 이것은 제가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을 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60세 은퇴 후 2년 동안 세계 각국의 의료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그때의 경험과 기억이 지금도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행복한 기억을 만드세요. 그 기억들이 노년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21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종종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창밖 자연을 바라보며 자연의 순환을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끝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입니다. 저는 제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이 와도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도록 매일을 충실히 살고자 합니다. 22째, 봉사와 나눔. 남을 돕는 일은 자신을 돕는 일입니다. 제가 은퇴 후에도 일주일에 몇 시간씩 무료 진료를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작은 지역에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일주일에 2번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하는 곳입니다. 몸은 조금 피곤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가벼워집니다. 봉사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에게 더 큰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23째, 경제적 안정.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위한 저축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편안한 주거 환경을 추구합니다. 저는 특별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안정은 확보했습니다. 노인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젊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하세요. 24째, 지속적인 창의성. 나이가 들었다고
창의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은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80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5세에는 제 의학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습니다. 서툴지만 이런 창작 활동이 제 뇌를 활발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취미나 창작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25째, 영적 성장. 나이가 들수록 영적인 혹은 철학적인 질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이요. 저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매일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추구합니다. 영적 성장은 반드시 종교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영적 안정감이 노년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6째, 노화에 대한 현실적 수용.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저도 20년 전보다 체력이 떨어졌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래, 너는 늙었어. 하지만 그건 축복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까지 살지 못했으니까. 노화를 인정하되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27째, 세대 간 소통. 노인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은 같은 세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점점 좁아집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손자, 손녀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을 가집니다. 그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또 그들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배웁니다. 그들은 제게 유튜브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덕분에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8째, 미루지 않기. 언젠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이런 말들을 조심하세요. 인생에는 보장된 내일이 없습니다. 오래된 버킷리스트를 보여주며 이것은 제가 40세에 작성한 버킷리스트입니다. 50개 항목 중 45개를 이루었습니다. 남은 5개는 이제 체력적으로 불가능해졌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을 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마세요. 29째, 감정 관리. 분노, 원망, 질투와 같은 부정적 감정은 건강의 독입니다. 저는 매일 자기 전에 그날의 감정을 돌아보고 부정적 감정은 놓아주는 연습을 합니다. 저는 일기장에 감정을 기록하며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표현한 후 놓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상실과 이별이 많아집니다. 그럴수록 감정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30째, 몸과 마음의 휴식.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 일해도 하루만 자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휴식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정원 의자에 앉아 휴식 취하며 노년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저 앉아서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고 구름을 바라보는 시간. 이런 시간이 몸과 마음을 재충전시켜 줍니다. 지금까지 제 장수 비결 30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비결이 여러분에게 맞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 환경, 성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젊었을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92년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의 진실이 명확해집니다.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선택하는 순간, 과식 대신 적절한 식사를 선택하는 순간, 스트레스 대신 평온을 선택하는 순간,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제 주변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이들은 건강하게 활동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젊은 시절부터의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유전적 요소도 있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습관입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92세 노인으로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지금 건강하다면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80세에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고 85세에 새로운 취미를 가졌습니다. 삶이 있는 한 변화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비결이 뭐예요? 특별한 약이라도 드세요? 하지만 제가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활기차고 독립적으로 늙을 것인가? 아니면 질병과 의존 속에서 늙을 것인가? 그 선택은 오늘,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92년의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제가 알고 있는 최선의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의 상태입니다. 저는 92세이지만 때로는 60대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40대의 열정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자신만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오늘 노인인생 채널에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